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오늘 장은 사실은 코스닥 쪽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하루였을 겁니다. 음, 코스닥 종목들은 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 제가 글로 써드렸지만, 시장이 내려가는 폭 대비해 가지고 하락하는 종목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0.5% 평이하게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오전장에 종목 자체는 무슨 한 1.5% 폭락한 날처럼 하락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음, 대형주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냥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개별주들이나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할 것 없이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하락할 확률이 거래를 줄이면서 하락할 확률이 높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이게 약간 되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시장은 안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종목들이 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시장은 시장은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 내 개별 종목들이 막 오르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시장이 폭락하는데 보니까 야, 대형주들이 막 대거 막 떨어지고 있네. 막 셀트리온 헬스케어 막 3% 떨어지고, 어떤 날은 HLB가 막 한 5% 8%막 떨어지고 있고, 이런 날도 있네. 반대로 올라갈 때도 시장이 한 2, 3%막 1.5%막 이렇게 시장이 폭등하고 있어. 보니까 대형주들이 막 오늘 막 날 잡고 막 올라가고 있네. 어떤 막 HLB 막 10% 올라가고 셀트리온스퀘어 막 3%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네. 아이고, 중소형주들 재미없네. 이런 날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이 적당히 올라가는데 대형주도 가만히 있고 중소형주들이 뭐 활기를 치고 양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날도 있고, 다양한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중에 생각보다 어, 또 시장도 많이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하락하는 수가. 물론 종가까지는 조금 많이 정돈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종가로는 많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종목 개체 수도. 근데 어쨌든 오전장에 써드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장이었는데, 어 포지션 위치는 어쨌든 제가 여기 요 구름대 라인을 말씀드렸고, 이날은 좀 오버해서 이탈했고 다시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을 지금 타고 있는 흐름이고, 어딜 나와 하면서 또 다시 붙인 겁니다. 굳이 지금 크게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자체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12월을 딱 반을 쪼개서 15일 기준으로 앞에 뒤에가 달라질 수 있다. 15일까지, 특히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일단 그냥 지금부터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봤을 때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정? 아까 전에 오전에 써드린 거, 제 장문의 글을 써드렸는데 오전에 어 거기 보셔도, 오전에 어디 있어? 제가 그 글에서 내용을 제가 써드린 내용 보셔도 어 10시 반이네요. 아까 10시 반에 시장이 이상한 갭을 하나 떴을 때 코스닥이, 제가 쓰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었을 당시거든요. 이때 제가 이거 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 당시인데, 여기서 제가 글을 쓴 시간이 여기였으니 갑자기 글 쓰는데 못 봤어요. 한 2, 3분 정도 글을 쓰고 있었는데 딱 쓰고 나니까 시장이 갑자기 막 갭 막 급반등을 했어. 근데 마침 그 글에는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쵸? 내려가고 있었을 때 내려가기 때문에 글을 써드렸는데, 제가 써드린 거 그대로 뭐 읽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걸 아예 그냥 보여드리지 뭐. 카톡방에 써드린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간대하고. 아유, 캡처 프로그램이, 잠깐만요. 어, 됐다. 여기 0.6으로 검색했네. 자,
10시 33, 그러니까 글을 썼을 당시가 10시 그때였던 10시 반 정도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시장이 아까 전에 여기 보일 때 살짝 여기서부터 글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단부에 있을 때 최하단부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써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쓰다가 쓰는 시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34분이 여기니까 다 쓰고 엔터 누르니까 뭐야 분봉 왜 이래 이러고 때렸던 거죠. 방송 들으신 분 아시잖아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0.6%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합 이하 하락 종목이 약 950개 수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코스닥 1.5% 가까이 빠졌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잘 안 보이면 좀 크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코스닥은 대형주들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의 하락에 의해 수량으로 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거래 없이 흐른 것들 이상 유무한 판단해서 보유 여부 결정하면 되고 15일까지 불확실성 일정이 많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FOMC, ECB, 브렉시트 표결, 미중 무역 협상 시한 다 15일이죠. 그다음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2일. 일반적인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3, 6, 9, 12월 둘째 주 거래 기준 둘째 주 목요일에 만드는 이날 그것 중에서도 1년을 마무리 짓는 분기를 마무리 짓는 3, 6, 9, 12에서 더 나아가서 반기를 마무리 짓는 6월, 10, 2월인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이 커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코스피에서는 그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어제 마감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옵션 관련해가지고 원래 같으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시기입니다. 사실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변동성이 커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이 내마녀의 날 직전 이 날보다 변동성은 줄어들 겁니다. 작년보다도 줄어들 거고. 그럴 이유 옵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어쨌든 이런 일정들이 소멸될 시기가 12월을 반 잘라서 15일 기준으로 앞뒤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2월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전약 구간 강세 가능하다고. 큰 변수가 없다면 시장 내용, 외적인 내용들, 해외 시장에서 들려오는 내용들, 그렇죠? 해외 정치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만 코스피는 오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옵션 포지션이 이미 선물 기준 277.5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277.5. 오늘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드렸죠. 막판에 조금 움직이기 좀 있었어요. 오늘 약간 약화되긴 했으나 다시 강화시켰습니다. 막판화. 다시 이거 아까 전에 오전에 약화됐던 거 다시 강화시켰다고 이어지는 겁니다. 막판에. 그 위치가 가장 확률 높은 것은 변화 없습니다. 약화되긴 했지만 그 위치는 맞아요. 근데 오늘 강화시켰으니까 더욱더 많네요. 그쵸? 코스닥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코스피가 이미 자리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더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 한 국가의 두 가지 증시가 크게 다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관점이에요. 다시 키 맞추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가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그래 뭐 다를 수가 있겠죠. 조금씩은. 근데 그게 현저하게 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나스닥 다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증시 다우와 나스닥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틀은 똑같잖아요. 신고가를 향해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 흐름은 같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코스닥은 또 탄력이 또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다른 국가의 어떤 시장보다 탄력이 큽니다. 탄력이라는 건 뭐 상방 탄력도 있고 하방으로 밀릴 때도 좀 강력하게 밀리는 편이고 하여튼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될 때도 코스피 저기 먼저 가네? 코스닥은 갑자기 가다가 뭐 한 3%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한 3분 정도 쓸 때 갑자기 시장이 분봉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약 오늘 이거 다 뭐 말씀드렸네요. 내마녀의 날 특징 요거 빼고는 이거 소개해야 되는구나. 요 3번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막판에 이거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 이거 이틀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277.5였지만 약간 280포인트 라인에도 물량을 돈을 쓰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좀 오늘 계속 올라가서 2100을 회복했고 선물도 279.4까지 올려놨어요. 그렇죠? 279.4 여기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넘으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큰 재미를 못 보고, 이거를 이탈해버리면 또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큰 재미를 못 보는 상황, 개인들한테 좀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개인들한테 양보 하나 안 할 겁니다. 개인들한테 이거 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개인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 안 할 거고, 이 구간 안에서 276.25에서 282.5 사이에 어떻게든 마감을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큰 변동성이 없다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3시 49분인데 45분에 마감했어요. 15분 이제 끝났어요. 옵션도.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위 안에 들 건데 76.25에서 82.5 사이, 77에서 80. 그냥 지금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 여기가 조금 더 세요. 아직도 77.5가 더 세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만 들면 외국인들이 그냥 무난하게 먹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틀 동안에 큰 변동성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마뉴에날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피는 큰 움직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씩 출렁이만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만 변수만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15일 기점으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이 막판에 막 큰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막 움직여 버리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변수들 그리고 또 나올 변수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FOMC나 ECB 회의들, 뭐 브렉시트 표결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변수들이 막 시장이 예상치 못한 수준만 아니라면 지금 이 범위 안에 들면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차분하게 끝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이미 변동성 주어줘야 될 거를 먼저 얻어 맞은 겁니다. 10대씩 10번 나눠 맞아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미리 한 90대 얻어 맞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종아리가 시뻘겋다는 겁니다. 지금 다 미리 맞아가지고 몇 대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 맞았을 수도 있어요. 100대를 다 맞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대씩 맞다가 마지막에 5대씩 맞다가 마지막에 50대 맞아야 될 상황이었다면, 마지막에 내마뉴의 날 앞두고 50대를 맞아야 될 상황이었다면 미리 다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이 미리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워낙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극강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종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가장 이제 필룩스를 한참 핫했잖아요. 필룩스를 마무리 짓고 같은 필룩스 계열에서 이제 본 게 에이프로젠 KIC를 공략을 했는데, 중간에 뭐 장원테크나 이런 다른 종목들도 잠깐씩은 했지만 일단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필룩스 다음엔 에이프로젠 KIC였는데, 어쨌든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수준의 급등이 나왔고,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HNG도 같은 필룩스 계열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 둘은 상한가를 갔어요. 이 두 종목은 갔는데 KIC는 못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KIC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월등한 겁니다. 거래 대금 자체는 오늘 삼성전자를 이기는 유일한 종목, 거의 뭐 막상 막하였지만 3,600억으로 삼성전자를 이기고 끝났습니다. 거래량은 무려 1억 2,180만 주. 에이프로젠 KIC가 이전에 나라 KIC 때도 다 포함해가지고 95년에 상장해가지고 24년간을 코스피에서 거래됐는데 24년 동안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던, 거래 대금을 보였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장 큰 돈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가장 큰 자금의 관심.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에이프로젠 KIC 메이저 자금 들어온다, 메이저 자금 들어온다, 홀딩 하시라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메이저 자금 오전부터 들어오면서 흔든다. 메이저 자금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다. 홀딩 하시라. 자금의 크기와 방향을 보고, 그리고 그 자금이 에이프로젠 KIC로서는 처음 겪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겪었죠. 며칠 전에 1억 1,800만 주 터졌을 때, 그리고 1억 주가 터졌을 때, 지금 1억 주 세 번째예요. 1억 주 이상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마다 장대 양봉이 상한가도 못 가고 장대 양봉이 들어섰어요. 오히려 상한가를 갔다면 더 많은 개인 투자들이 붙어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 씻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저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덮어냈고 이 거래 줄일 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탈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은 함부로 접근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고 오늘 시장 상황들이 물론 눈에 띄는 종목이긴 하지만 평소보다는 그래도 윗꼬리가 작았다는 것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이제 돈을 좀 크게 가지고 매매한 뭐 부티크라든지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끼리 받치고 올리고 받치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받치고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2,300원대에서 보유 중인 상태에 기본 물량 갖고 가시라 말씀드렸고 3,130원이었던 거니까 필룩스도 사실은 되게 싼 구간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런 한 달간에 올라가는 걸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115% 마무리를 지었던 거잖아요. 에이프로젠 KIC도 같은 계열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얘가 지금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에이프로젠 제약이 먼저 움직인 거에 뒤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필룩스는 이제 필룩스가 혼자 주도했던 거잖아요. 약간 내용이 다르고 돈의 크기도 다르고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것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변수가 없다면 이 구간에 안에서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물론 움직이는 상황 봐야겠죠. 움직이는 상황 봐야겠고 어쨌든 4,000원 예전에 우리가 바닥에서 요날 들어가가지고 이때도 봤을 때도 4,000원이었어요. 그렇죠? 4,000원 라인에 대한 또 저항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때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털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때도 거래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다 능가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구간에서는 재접근 방향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거래 수준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겠죠. 뭐 조정 받았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 끝나면 또 다음 종목이 또 있어요. 항상 저는 종목을 보고 살고 있고 야간 방송도 9시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간 동안에도 주식을 계속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음 우리는 뭘 들어가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또 팔리면 그 돈을 또 쓸 수 있는 데가 또 있다는 겁니다. 필룩스 걔는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거기서 또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홍정욱 오늘 이제 홍정욱 딸 마약 사건이 오늘 이제 선고를 2시에 어떻게 됐죠?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해프닝이었죠. 관련주들 보자면 움직임 보자면 대표적으로 KNN이나 한국프렌즈 오늘 한국프렌즈가 보합을 갔기 때문에 한국프렌즈를 봐주자면 해프닝이었어요. 누군가 4만 주 정도로 그냥 떨고 났어요. 아이고 선고해서 뭐 잘못될 수도 있겠다. 뭐 구속될 징역 살 수 있겠네. 우려감에 그냥 누가 훅 던졌던 거예요. 해프닝이죠. 아니면 그냥 결과 보기 싫은 사람이 그냥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던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섹터가 같이 떨어지면서 KNN도 같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보합으로. 뭐예요? 재료 소멸. 악재로 만들어졌던 그때 갑작스러운 악재였잖아요. 홍정욱 딸 마약은 정말 갑작스러웠던 거죠. 와 진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 여기. 그러니까 시장도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갭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시장 11월 달 한 달 하락했죠. 한 달 하락하는 동안 같이 하락했다가 마침 선고일이네 해가지고 오늘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고. 이런 밑꼬리 해프닝은 많이 보셨잖아요 최근에도. 그러면 이제 이때 악재는 소멸된 거죠. 이제 끝났네.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시간만 이제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잊혀지고 다음 총선을 준비할 때가 되겠네. 러브콜 받은 것도 있고 계속 총선 시간이 한 4개월 남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말씀 안 들어도 감 잡으셔야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고 났던 거 이제 해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고요. 뭘 보여드리려 했더라? 해프닝 종목. 뭐 지난번에 영상 말씀드린 거 메타랩스도 해프닝이잖아요. 이 해프닝에 대한 밑꼬리 종목은
저점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저점이에요. 해프닝이 벌어진 거는 어쨌든 놀란 사람들만 팔기 때문에, 그 놀란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잖아요.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놀래켜도 아이고 나 뭐 실수로 마우스 버튼 매도 버튼 누르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해프닝이 존재했던 건 거의 다 웬만하면 저점 구간입니다. 최저점이 찍히는 구간. 지난번에 TK 케미칼 이낙연 해프닝 나왔을 때도 물론 지금은 이 종목이 이탈해가지고 이거는 이후의 문제고, 이날 최저점 찍히고 나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남선알림도 마찬가지. 최저점 이날 해프닝 엄청나게 급락했었죠. 바로 덮어냈잖아요. 이건 이후의 문제. 이후에 이낙연 종목으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마지막 내마녀의 날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요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마녀의 날 전날까지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은, 이게 진짜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작하니까 시간에 잠깐 점검하고 우리는 저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